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서는 등 방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방역 강화를 지시하는 등 더욱 고삐를 쬐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여름 수해를 입고도 코로나19 방역을 들어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북한. 이번에도 재차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빗장을 굳게 걸어 잠근 북한의 모습, 또 김정은식 코로나 정치의 특징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이슈엔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어머니날 기념 공연이 열리는 평양 교회 극장으로 사람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방호복을 입은 직원들이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손소독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객석의 관람객들은 듬성듬성 뛰어앉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당창건 75주년 기념 집단체조 공연 때 빼곡하게 모여 관람하던 모습과 확연히 대비됩니다. 심지어 야외 공연에서도 관람객들은 1m 이상씩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11월 1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됐습니다. 최근 열린 당 정치국 확대 회의 이후 북한은 방역에 더욱 철저한 모습입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공식 행보를 자제했던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정치국 확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방역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이례적으로 평양의대의 부정부패가 공개적으로 거론됐습니다. 평양의대 당위원회가 엄중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비사회주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문제가 논의됐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엄중한 형태의 범죄 행위를 감행한 평양의학대학 당위원회와 범죄를 비호 묵인 조장시킨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들, 사법, 검찰, 안전보위기관들의 무책임성과 극심한 직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신랄히 비판됐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밝히진 않았지만 의약품 반입 비리나 의료 서비스 관련 특혜 행위가 발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만연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그거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내부 체제 단속 강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9일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지 말자면서 방역 장벽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경 봉쇄를 풀고 외부 지원을 받아들였다가 코로나19가 전파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겁니다. 북한이 빗장을 걸고 있지만 정부의 대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북한에 공개적인 접촉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으로서는 미사일이나 핵을 가지고 이렇게 긴장을 통해서 접근해오는 방식보다는 식탁 위에 냉면을 차려놓고 유연하게 대화 협상으로 나오는 것이 더 좋은 효과와 합리적 접근을 할 수 있다. 어떤 장소, 어떤 시간도 좋으니까요. 북이 응하기만 한다면 저는 최상의 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공동 대응이 남북 교류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서로 협력할 수 있다면 북으로서는 그런
코로나 방역 체계로 인해서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일지 말지 운명적 선택에 놓였다. 지난 19일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논설 내용인데요. 북한이 코로나19 사태를 단순 전염병 관리 차원이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 주요 정책결정기구를 자주 소집하면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를 내부 통제와 외교에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청와대가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우리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칫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내세워 유화책을 쓴 걸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비공개 친서와 당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도 남측 국민과 문 대통령에게 위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남북 관계 교착 국면에서 또 코로나19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한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김 위원장의 코로나19 정치는 대미, 대중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지난 5월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친서에서는 중국이 전염병 전쟁에 확고한 승기를 잡고 있다면서 시 주석의 리더십을 축혀 세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에겐 위로 전문을 보내 친밀감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애민 지도자상을 부각하며 체제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당창건 75주년 기념 연설에서 코로나19 극복 등을 언급하며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20번쯤 언급했습니다.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위기관리 업적도 간접적으로 과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무섭게 휩쓸고 있는 몹쓸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의 모든 이들을 끝끝내 지켜냈다는 이 사실. 북한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북중 교역이 급감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 위원장의 초강력 코로나 대응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을 재차 강조하는 북한의 모습, 또 김정은 위원장의 코로나 정치 특징을 짚어봤는데요. 네, 그럼 여기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실의 김호웅 박사님을 모시고 좀 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세계보건기구 발표를 보면 북한의 코로나 의심 사례가 6천여 명인데 확진자는 한 명도 없다. 이런 내용인데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북한의 그 낮은 수준의 의료 수준 이런 거와 그다음에 진단 능력을 볼 때 사실 북한 주장대로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북한이 코로나 발생 초기에 아주 신속하게 초동 대처를 잘 했고 그다음에 또 사실 지난 4월에 최고인민회의, 그다음에 7월 달에 전국 노병대회, 10월에 당창건 행사 이런 많은 인원들이 평양으로 집결하는 행사들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볼 때 북한이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를 남북한이 공동 대응하자 이런 입장인데 북한은 지원을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코로나입니다. 어쨌든 북한이 1월 30일 비상방역 체계를 선포하고 그날 당일날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남북 교류가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이 대내적으로 지금 유일한 자기들이 청정국이다 이렇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우리나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좀 부담이 있다 이런 게 이제 하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2019년 2월에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이후에 우리에 대한 실망감, 서운함 이런 걸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미 남북 관계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북한이 고강도 방역을 계속 유지하면서 북중 국경 봉쇄를 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북한 경제라는 게 이제 중국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 무한정 차단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북한 경제 많이 어렵죠. 그 대북 제재가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고요. 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설상가상으로 더 어려움을 이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 경제 어렵다는 것을 시인을 했고요. 그렇지만 또 이게 북한의 여러 가지 내부의 열악한 상황으로 볼 때 무작정 또 개방할 수도 없는 이런 진퇴양난이 빠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인민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냐 아니면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냐 이 경계선에서 어려운 결단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북한도 감염병이 새로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했을 것 같은데요. 내년 8차 당대회도 그렇고 앞으로 북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준 교훈이 있다면 글로벌 신안보 이슈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김정은 시대 들어서 북한의 정책들을 쭉 보면 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장기적이고 또 포괄적인 대응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화와 정보화에 기반한 시스템 구축 이걸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 협력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 8차 당대회에서도 글로벌 신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정책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어떤 뭐 관련 기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법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최근 소식을 알아보는 요즘 북한은입니다. 북한에서는 모형 항공기와 낙하산 경기를 항공체육 분야로 더 나아가 국방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요. 평양의 새 훈련장이 최근 문을 열었다는데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형 항공기가 푸른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이곳은 북한이 항공체육 거점으로 삼은 평양시 항공부락부. 지난달 새 훈련장이 완성됐습니다. 모형 항공기는 최근 북한 매체에 자주 소개되면서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는데요. 이게 텔레비상에서 보고 그다음에 지나가다가도 비행기 이렇게 뛰는 걸 보게 되면 아주 많이 찾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있단 말입니다. 많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대담성도 요구하고 그다음에 인기도 되게 호기심도 많이 하고 하는 거니까 와서 그다음에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좀 잘하고 다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모형 항공기와 낙하산 경기를 항공체육 종목으로 분류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평양시 항공부락부에는 가상 체험을 할 수 있는 모의 훈련실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낙하산 훈련은 아까 했던 모의 훈련과는 좀 다릅니다. 북한은 항공체육을 단순한 오락을 넘어 국방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공체육을 대중화하고 항공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그들의 영감성과 대담성을 높여줌으로써 혁명과 건설에 더욱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항공부락부의 낙하산 선수들은 강도 높은 체력 훈련도 거쳐야 합니다.
각 시도에 항공불합부를 조직하라는 김정은 위원장 지시에 따라 최근엔 함경남도에도 항공불합부가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버이날 대신 어머니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이 2012년에 제정된 북한의 어머니날이었는데요. 선물을 사려는 사람들과 음악회에 초대받은 어머니들로 곳곳이 붐볐다고 합니다. 북한의 어머니날 풍경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양의 한 화장품 상점. 어머니날을 앞두고 선물을 고르는 손님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어머니를 화목과 행복을 안겨주는 가정의 꽃으로 일컫는 북한. 어머니날 선물에는 꽃이 빠지지 않습니다. 올해 어머니날에는 국가우표발행국과 평양미술대학에서 꽃을 형상화한 다양한 카드도 출시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농촌마을 타가서로 자원 진출했습니다. 저는 이런 어머니가 막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이 마음을 담아 축하장을 써서 우리 어머니에게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어머니 날을 맞으면서 축하장도 받고 꽃다발도 받고 보니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일을 더 많이 해서 사회와 집단 앞에 떳떳하고 또 우리 자식들 앞에 훌륭한 어머니의 모습만을 남기려고 합니다. 공휴일로 지정된 올해 어머니날엔 신의주와 청진 등 전국 곳곳에서 축하 음악회와 연극 공연도 열렸는데요. 북한의 각 직장에서도 어머니날을 축하하는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조선중앙TV는 지난 16일 어머니날 기념 특집 방송을 4시간마다 내보냈습니다. 전국의 장한 어머니들을 집중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어머니로서, 일꾼으로서 어머니 조국의 부강번영에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바지 하위하겠다는 자각이 돋웁니다. 북한은 어머니들에게 자녀 양육뿐 아니라 사회주의 대가정을 유지하는 일꾼으로서의 역할도 한층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최근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강력한 금연법이 채택됐습니다. 북한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금연을 강조하는 건 코로나19 예방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중 국경이 봉쇄된 이후 중국 단둥에서 팔리는 북한 담뱃값도 폭등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소문난 애연가인데요. 금연법 제정으로 북한의 흡연 문화 과연 바뀔 수 있을까요? 클로즈업 북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북한 조선중앙TV에 소개된 금연 연구 보급소. 우리의 금연 클리닉에 해당하는 보급소엔 담배를 끊기로 결심한 흡연자들이 상담을 받으려 대기하고 있다. 이 여성은 담배를 피우는 아들 걱정해 보급소를 찾았다고 한다. 우리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하루에 5 내지 7대씩 피우고 있는데 이 기관지압이 점점 나빠져서 이제는 감기에도 쉽게 걸립니다. 방송은 니코틴 수치를 측정하고 금연 보조제를 처방하는 등 금연 연구 보급소의 역할을 상세히 소개했다. 흡연자들의 강한 금연 의지도 전했다. 나도 이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는 어른처럼 보이기 위해서 담배를 배웠댔는데 이제는 진짜 어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담배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검게 변한 폐 사진. 흡연으로 인한 질병들도 소개하며 적극적인 금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급기야 지난 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금연법이 제정됐다. 31개 조문으로 구성된 금연법에는 국가금연정책의 요구에 맞게 담배 생산 및 판매, 흡연에 대한 법적,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여 모든 기관, 단체, 국민들이 지켜야 할 준칙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화관 같은 공공장소와 어린이 보육, 교육기관뿐 아니라 의료시설과 상업시설에서도 흡연 금지 장소가 공표됐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도 금연법에 담겼다.
북한이 2005년 제정한 금연통제법보다 한층 더 강력해진 법안이다. 북한에서 담배는 술과 함께 가장 많이 찾는 기호품으로 알려져 있다. 남성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북한에서 일상화된 풍경이다. 북한 당국도 그동안 강력한 금연 캠페인이나 법적 제재는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담배 공장을 찾아 담배 생산을 독려하기도 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담배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담배를 국가가 주도해서 생산하고 판매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어떤 수입원을 잘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국산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담배의 퀄리티, 그러니까 담배의 품질을 향상시키라는 그런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실제 북한 담배 품질은 2000년대 들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전해진다. 담배의 종류도 천지, 고향, 727, 려명 등 200여 가지로 늘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집권 초기부터 담배 국산화를 장려했다. 담배 생산이 늘어나면서 국내 수요를 넘어 밀수 등을 통해 해외에서도 활발히 판매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 시내. 북한 담배 인지도가 실제로 나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他那个烟草现最早是在国内弄的泡的，现在不了。从越南、老挝那些国家进的那个原料，质量也上去了，味道也好一点，也好，比原来好多了。但是他那个烟抽和国产是差不多。 그러면서 최고급 담배라며 북한 담배 하나를 꺼내 보인다. 这是朝鲜烟吗？这市面上你买不着。哎呀，1号。 这5、6，可能是5、600吧，这一条。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담배 한 보루에 10만 원이 넘는다. 한 갑에 10,000원꼴이지만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买的人多不？买的人多，就是外地啊，他到这他稀罕人啊，他就是中国这一稀为贵，都是新鲜呗。哎，就图个名。 김정은 위원장에겐 담배는 정치적 이미지 수단이기도 했다. 현지 시찰 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손엔 담배가 빠지지 않는다. 나이 많은 관료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담배를 피우는 김 위원장. 최고 권력자 이미지를 굳건히 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이제 어른이다. 어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뭐 우리도 같지만은 윗사람 앞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는 거가 지금 문화로 지금 도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김정은이가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뭐 자기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 앞에서 담배 막 피우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 어떤 권위적인 걸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일환이죠. 북한에서 지위나 권위, 과시의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했던 담배.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에서도 흡연에 대한 인식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공공장소 흡연을 강력히 경고하고 간접 흡연자들의 불만도 가감없이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버스줄에서 아침 출근이라던가 이렇게 아침부터 담배를 피는 사람들, 아주 건전치 못한 사람으로 보면 주위 환경에 아주 불쾌감을 주는 그런 멀상식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아주머니들이 말하는 거를 남자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도 터치하고 이 담배와 관련해서 투쟁을 벌려서 이 남자들 담배 안 피우게끔 좀 된 바람을 일으켜야지만이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지난 4일 금연법 제정 이후 흡연의 유해성을 코로나19 예방과 연관짓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코로나19가 기도와 폐를 통해 침입하기 때문에 흡연자가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금연법을 주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차원으로 분석한다. 지금 기저질환 이게 좀 중요한 그 원인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 대비해서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금 우리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마 이런 걸 지금 보여주는 의도인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은 주로 이렇게 단체로 협연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단체로 협연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침방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연을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이런 전체 근로자들의 어떤 생산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가 북한 내부 금연법 제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면 외부적으로는 국경 봉쇄로 담배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북중 접경 단둥에서 북한 담배 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朝鲜是什么时候开始没进来呀？从今年疫情开始啊。疫情开始啊。从疫情开始，朝鲜停了到现在。 팔고 싶어도 담배가 없어서 못 판다는 상인. 那现在是去哪的话能？上江边高价能买吗？前2斤你知道卖多少钱吗？条朝鲜最贵的呀，最少得卖到1000两条。1000块钱2条。现在卖到2000你都买不到。 강변 노점상에서도 북한 담배는 은밀하게 거래 중이었다. 북한산 담배를 찾는다는 말에 조심스럽게 가방을 여는 노점상. 130啊，160，190，190，205，205。국경이 막힌 상황에서 밀수로 거래되는 담배가 줄어 가격은 연일 치솟고 있다고 했다. 有一个烟叫727，知道吧？727，那个烟现在比较贵，因为啥？它没有货，平时有货那个烟呢就70-80，现在都涨100了，因为它过不来，很多人都需要这个烟。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그리고 금연법 시행 등으로 북한 담배 생산량이 줄어들지는 장담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고질적인 흡연 문화가 쉽게 바뀔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얼마 전에 열렸던 정치국 회의에서도 그 재떨이는 있는데 이 금연법이 지금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면 그 정치국 회의장에서 재떨이는 완전히 없어져야 되거든요. 금연법이 이제 막 채택이 되었고 이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약간의 어떤 과도기를 거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민들에겐 마스크 착용을 주문하면서 정작 자신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부터 담배 피우는 모습을 자주 노출시켰던 김 위원장이 금연법 제정으로 과연 흡연을 자제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생각과 문화가 다를지라도 음악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 있죠. 네, 그래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남북 화합과 교류를 하려면 음악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직접 작곡하고 가사를 쓴 창작곡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대중들의 가슴을 울린 2020 통일로 가요. 그 뜨거운 현장을 최윤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현란한 악기 연주에 흥겨운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통일을 주제로 한 창작곡을 선보이는 2020 통일로 가요 결선 무대.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실향민들의 애틋한 마음을 노래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날을 꿈꾸는 노래들도 선을 보였습니다.
현장의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자, 오늘 통일로 가요제 본선 무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총 16팀이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참가자들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대학 동기부터 중학교 합창단, 동네 친구 등 팀 구성도 다양한데요. 무대에 오르기 전 긴장을 푸는 방법도 각양각색입니다. 네, 저희는 뉴트로 댄스팝 그룹 뉴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좀 자신 있으세요? 어떠신지? 뭐 보이시지 않나요? 자신감이 여기 벌써 있는데. 저희는 뭐 경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통일 자체가 되게 즐겁고 또 행복한 평화의 축제의 장이잖아요. 저희는 축제에 참여했다 이런 마음으로 좀 즐겁게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대상 타고 싶습니다. 저희는 무언가라는 팀이고 저희 모두가 이제 이렇게 소리쳐서 그 통일에 대해서 불을 붙이자는 뜻으로 해서 지었게 됐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 생각입니다. 우승은 못하더라도 열심히 즐기고 간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퓨전 국악부터 발라드와 팝, 재즈까지 노래의 장르는 다양하지만 공연장은 하나가 되는데요. 화상으로 공연을 보는 관객들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일심동체로 우리 함께 노력하면 가치 있는 통일 요만큼 더 가까이. 창작곡 수준이 높아 심사위원들도 평가가 쉽지 않았다고 하네요. 정말 우리 후배들이 노래를 너무 멋있게 만들기도 하고요, 부르기도 하고요. 좀 기가 너무 호감이 되고가지고요. 정말 놀러 온 것 같아요. 어떤 팀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할지 대상을 발표해 주세요. 참가번호 7번 남달리 트리오. 참가번호 7번 남달리 트리오가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예의 대상은 남달리 트리오. 우리 할아버지 다시 갈 수 없던 그 고향 땅도 가보고 싶어. 나보다 너희 동네 더 가까우니까 네가 여행 가이드 해줘. 통일이 되면 함께하고 싶은 소박한 일상을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게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남달리 트리오가 연습실에 모였습니다. 음원을 발매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상 받았을 때도 뭔가 이거 꿈인가? 진짠가? 했는데 사실 지금도 내가 그때 꿈을 꿨나? 내가 상 받은 거 맞나 싶어요. 일상적이고 솔직한 가사가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게 아닌가 스스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저희 팀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나왔던 곡들 중에 사실 저한테 제일 와닿는 곡은 저희 팀의 곡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통일이 되면은 평양에 가서 냉면을 꼭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다 세상을 뜬 할아버지 이야기도 관객들이 공감한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다시 갈 수 없던 고향 땅도 가보고 싶다는 내용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희 외할아버지도 고향이 함경북도셨고 아주 어릴 때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세상 탄 것도 할아버지께서 보셨으면은 좀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번 가요제를 준비하면서 통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나눴다고 하는데요. 작은 소망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일에 관한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끼리 하고 북쪽에서도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언젠가 통일이 돼서 이 노래를 다 같이 부르고 나누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 부른 평화의 노래. 우리는
하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가 또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해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북녘땅에서 언제 이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남북의 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영상은 북한의 교회 공연 영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